반갑습니다. KPS 박몽 대표입니다. 예, 캡처 왕초보 풍경사진 보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풍경사진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색온도를 잡고 노출 보정을 하는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2부에서는 이 풍경사진을 좀 더 심층 있게, 그러니까 도구를 좀 더 활용하고 마스크까지 이용해서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그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이제 가르쳐 드리지 못해서, 자, 지난번 시간에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색온도를 이제 먼저 어제 그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물에 그 빨간 기운을 더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파란 하늘빛을 넣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색온도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서해 바다에 이런 이물을 제가 이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할 건지 또는 약하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섀도우를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톤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풍경사진에서 수직 수평이 무척 중요한데, 자, 여러분께서 수직 수평을 맞춰보고 싶으실 때 요 상단에 자, 그리드를 통해서 수직 수평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를 눌러주면요, 이런 식으로 사진 뜹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 안내서는 화살표를 눌러서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잡아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수평을 똑바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잡는 법은, 자, 보기에서 다시 가이드를 꺼놓고,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렌즈 세 번째, 이 도구 탭의 세 번째 보면 렌즈에서 회전 앤 플립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과 요 아이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점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어주면요, 그걸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선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선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볼게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미묘하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건물이나 제품이나 이런 풍경사진의 수평선, 지평선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제가 만약에 이제 사진이 여러분께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비뚤어지게 찍었다고 칠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기에 가이드, 요 가이드 아이콘은 여러분께서 끌어놓을 수도 있으세요. 자, 여기에 가이드 아이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또는 맥 사용자분께서는 도구막대 사용자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말 그대로 영어로 커스터마이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이 상단의 아이콘은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값으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이드를 누르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뚤어졌을 때 아까 요 아이콘을 눌러서 잡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 회전과 플립에서 여러분께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맞춰서. 근데 마우스로 하면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요만큼만 가고 싶은데 실수로 이만큼씩 가니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요 빈 공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요, 휠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씩밖에 안 돌아가요. 여러분께서 정밀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잘 보세요. 0.01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정밀한 건 좋은데 너무 정밀하게 움직이면은 너무 시간이, 자, 이때는 단축키 Shift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르고, 아까는 0.01 단위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0.1 단위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평선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이드를 끄고 키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Shift를 누르고 휠이나 또는 마우스에 키보드를 돌리면은, 자, 리셋을 다시 눌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내가 수평선은 잡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사진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센서에 먼지가 있어서 지금 여기 큰 먼지가 보이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반창고 있는 부분을 반창고로 그대로 칠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단순한 먼지가 조그맣게 있다면 스폿 제거를 눌러주시고요. 요 돋보기 아이콘에서 돋보기 아이콘 5번째 디테일이라는 탭이에요. 디테일 탭으로 가셔서 스폿 제거가 여러분께서는 기본값이 먼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먼지라고 해서 먼지로 하시면 안 되고, 스폿으로 해줘 보세요. 스폿으로 해줘서 이 크기에 맞춰서 여기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모서리를 잡아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손바닥을 눌러보면은 경계면이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먼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이후 옵션에서 색온도와 먼지, 요 먼지가 사라진 게 보이시죠? 자, 다음으로 만약에 자, 이거는 갈매기입니다. 먼지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사진에서 불필요한 컨텐츠나 불필요한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자, 먼지를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힐링 마스크 그리기를 선택해서 이 반창고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크기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브러쉬의 강도, 주변부를 부드럽게 해주면 경도를 0 정도로 하고 불투명도를 100으로 한 다음에 자, 플로를 놓고 자, 이 부분은 내가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잠시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캡처원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옆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에서 떼와서 요때는 마우스 커서를 잠깐 밖으로, 사진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은 잠깐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노출해 보시면요. 힐 레이어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지운 부분이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 갈매기도 저는 갈매기를 그대로 하는 게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갈매기도 지워볼게요. 그러면 갈매기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떼보면은 갈매기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캡처원이 자동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판독을 해가지고 주변부에서 흡사한 것과 가져왔는데 강제로 내가 이렇게 끌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요. 레이어는 하나인데 두 개의 그러니까 내가 칠하면 칠한 만큼 이게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 보세요. 또 뭔가를 하나 제가 그냥 입으로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지금 또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지워버리면 전체가 다 지워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마우스로 이거 동그라미 부분을 찍어주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주황색으로. 자, 주황색이 됐다라는 건 이게 활성화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황색을 찍어주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요거에 대한 것만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힐 레이어에서 여러 개의 힐 레이어에서 내가 특정 힐 레이어만 지울 때는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풍경 사진에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의 사진을 가장 완성도 높게 바꿀 수 있는 팁인데요. 보통의 전형적인 풍경 사진은 이렇게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가로로 있어서 절반 또는 상위 3분의 1이나 이런 여러분의 그 구도에 또는 황금 구도의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이제 구도를 잡으실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좋은 풍경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노출의 차가 컸을 때 렌즈 앞에 ND 피터를 끼게 되죠. 그래서 또는 이제 ND 피터라든지 뭐 컬러 밸런스 피터와 같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피터 제조 회사들 보면 그런 거 있을까? 위에는 뭐 파랗고 밑에는 뭐 빨갛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컬러가 들어있는 피터라든지 또는 앞에 농도와 그러니까 지금 하늘은 밝고 이쪽 밑에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두운 부분들의 노출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ND 피터가 전체적인 ND 피터가 있고 하늘만 이제 하늘 쪽 절반 정도만 이렇게 가려주는 이제 사각 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들 활용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거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완벽한 풍경 사진을 얻는데 캡처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스크를 조절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내가 하늘과 땅을 좀 더 쉽게 보정하고 싶다. 이랬을 때 옛날에는 이 마스크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 마스크 칠했는데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단축키 M입니다. 한글 키로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서 안 먹어요. 영어 키로 해서 M을 누르면 이렇게 칠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조정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M을 누르면 잠깐 숨겨주는데 여기서 노출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칠한 부분만 해주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칠한 다음에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죠. 자, 칠한 걸 지울 때는 레이어 조정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시 사라집니다. 자, 풍경사진 이런 지평선에서는 잘 보시면 여기 노출의 레이어에 보면은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 영어로 이제 지역을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직선형 그라데이션 피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형 마스크 그리기인데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마스크 그리기 보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말 그대로 이제 선형인데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M을 누르면서 자, M을 눌러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마스킹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석양이 빨간 사진에서 좀 빨갛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빨간색이 묻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환경 설정에서 자,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스크 색깔. 자, 레이어 모양이 있네요. 환경 설정의 모양의 마스크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이면은 노란색으로 해놓으니까 자, 어디까지 노란색이 만들어지는지 또는 모양에서 다시 마스크 컬러를 내가 파란색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사진이 어디까지 내가 파란 마스크를 씌우고 싶을 건지 이런 식으로 자, M을 눌러서 확인해보고 가운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끝으로 해서 끝에 경계면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자, 취소를 해볼게요. 다시 자, 마우스의 각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각도를 맞춰준 다음에 자, M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색온도를 맞췄을 때 아랫부분은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윗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윗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자, 아까 보정했던 사진도 리니어 선택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자, 단축키 뭐라 그랬죠? M이라 그랬죠? 마스크의 약자입니다. M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이 파라니까 환경 설정에서 마스크를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M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온도를 위에를 너무 파라면은 어색하니까 또는 약간의 붉은빛을 남겨줬고요. 자, 그리고 하늘의 컨트라스트를 살리는 게 좋을지 또는 채도를 좀 더 올려줄 건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을 다시 살리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빛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또 M을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경계면을 살펴봐주고 다시 M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살린다든지 또는 죽인다든지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그러면 자, 이전 이후를 눌러서 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끄고 색온도를 다시 더 빨갛게 올리고 싶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파랗게 하고 싶다. 또는 그래서 단계별로 해도 됩니다. 또 하나를 또 만들어서 약간 이번엔 요 정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밝기를 어둡게 하고 싶다. 그리고 채도는 올리고 또는 죽이고, 사진을 좀 더 아까 힐 레이어도 더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야를 거슬릴 것 같다. 자, 이 부분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지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흉내는 내네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아까 지우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뺐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힐 레이어를 키면은 아까 갈매기만 살리고 싶다. 그러면 요거 주황색으로 활성화해서 딜리트 키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갈매기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더 심플하게 단순화시키고 싶으실 때 불필요한 레이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야를 방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지금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또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커브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좀 더 준다든지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랬던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색온도와 부분적인 톤으로.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이제 황금 구도나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에 이런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수평 또는 수직을 올바로 잡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분 톤을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풍경사진 왕초보를 위한 풍경사진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어스 방송 대표였습니다.